자, 이제 뭐 여러분이 하신 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아,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아이가 바로 요 포토샵을 가지고 내용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포토샵을 가지고 내용을 만든다 얘기는 일러스트 데이터를 전부 다 포토샵으로 전환을 시키시는 거고, 자, 전환을 시켰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반드시 기본 형태와 RGB로 내보낸 형태 두 개 모두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배경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RGB로 된 데이터와 CMYK로 된 데이터 파일을 두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의미 없는 내용상에서 RGB에서 건드리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는 레이어 아예 지우셔도 되고 그냥 아예 잠궈 놓으셔도 관계없어요. 아예 쓰질 않을 거니까. 자, 그러면서 CMYK에서는 반대로 사용할 내용들을 먼저 정리하면서 필요한 것도 소스 하나씩 불러오도록 하죠. 자, 위에 있는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자, 안 보이니까 배경에 흰색 하나 만들어 주고 할게요. 자, 맨 밑에다가 흰색 그냥 간단하게 칠할 겁니다. 자,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확인하고 나중에는 싹 지워버릴 놔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레이어 그룹까지 시켜놓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 얘는 그냥 컨트롤 E, 영문 E 눌러서 레이어 합쳐버리고 그냥 데이터 조금이라도 줄일 거고요. 마찬가지, 자, 타이틀에서 보면 중간에 농업인의 날 하고 밑에 있는 내용, 자, 두 개를 따지자면, 자, 얘네들의 경우는, 쉽게 말하자면, 뭐라 해야 될까요? 농업인의 날이라는 글자와 밑에 있는 글자는 두 개가 조금 달라요. 결과물을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어를 쪼개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밑에 있는 글자와 위에 있는 글자. 이미 일러스트에서 저는 가져올 때 분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대로 따로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농업인의 날 타이틀 원하고 밑에 내용 설명이니까 나레이션이라고 그냥 저는 썼는데, 시험에서는 레이어 이름을 굳이 구분 안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실제 시험에서는 당연히 레이어를 구분을 해서 눈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서로서로 협의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서 내용상으로 보자면 농업인의 날 테두리선 두께가 있어요. 테두리선 두께가 있고 밑에 것도 두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 레이어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록을 체크를 하고 흰색이니까 컬러에서 화이트로 두께 보시고 문제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셔도 되지만 뭔가 좀 두껍다라고 싶으시다면 두께를 조절을 해서 확인시켜 주시면 됩니다. 딱히 몇으로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가 아예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배경이 이제 밝으면 안 보일 테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밑에 있는 글자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해서 해당하는 스트로크 똑같이 컬러 흰색, 단 굉장히 두꺼울 테니까 두께는 줄여서 확인하시고 OK 누르시면 이 둘은 또 건드릴 거 없죠. 그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얘네들은 끝. 자, 중간 저장하시고, 자, 그 다음에 로고 부분 볼게요. 그냥 위에서부터 쭉 나와야 되는데 레이어 그냥 순서대로 그냥 보고 있어요. 로고라는 부분도 보면 농촌진흥청이라는 글자와 위에 있는 것까지 한꺼번에 통째로 똑같은 굵기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레이어가 여러 개를 분리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분리되어 있어요. 글자 따로, 위에 파란색 형태 따로, 그 다음에 붉은색 형태 따로 다 되어 있는데, 자,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약간 빼서 잘 보이게 하고요. 그러니 얘네들은 전부 다 뭘 한다? 로고라는 아예 통째로 완전히 머지 시켜서 하나의 레이어로 통합시킨 다음에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록 체크하시고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두께가 너무 두껍다 싶으시다면 마찬가지 줄여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아까 있던 밑에 글씨보다 조금 더 두껍고 얘보다 가늘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OK 누르시면 얘도 정리가 된 거겠죠.
자, 그러면서 저는 허수아비가 있네요. 자, 허수아비 뭐 순서가 자꾸 뒤죽박죽인 것 같긴 한데 그냥 갑니다. 자, 허수아비 형태도 마찬가지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르게 할 거냐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얘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레이어 하나로 합쳐줄 건데 잘 보시면 뒤에 그림자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러니 이 허수아비 레이어를 카피를 할 겁니다. 레이어 카피할 거고요. 얘는 그림자라고 쓰고 단색의 그림자로 가야 되니까 색깔 자체를 이미지를 레이어를 다 합쳐버렸기 때문에 그냥 단장의 이미지니까 뭐예요? 바로 색깔 조정 가능하겠죠. 휴앤 세츄레이션을 통해서 블랙, 라이트를 아예 까맣게 가시면 단색이 될 텐데 다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컬러라이즈를 체크한 다음에 라이트를 빼주셔도 되고 아예 검게 이것도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미지 어드저스트에서 있는 브라이트 앤 컨트라스트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유즈 레거시를 체크를 하신다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든 간에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그림자가 실제 있는 이미지보다 뒤로 가야 되니까 뒤로 배치 컨트롤 T 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형태를 기울여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시면 문제가 엔터 쳐서 문제가 없겠죠. 이때 밑에 있는 그림자 자체는 약간 회색 톤을 띠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컬러 자체가 투명하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밑에 있는 그림이 그대로 올라온 듯한 느낌이 들어 있으니까 반투명으로 오퍼시티에서 낮춰주시면 되겠죠. 당장에 있는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올라온 적이 없으니까 색깔을 정확히 뭘로 했다 이걸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임시로라도 이렇게 해놓고 차후에 또 보정해야지 라고 그룹해서 허수아비 정리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위에 있는 쌀이 있는데요. 쌀은 사실은 이 타이틀 쪽으로 같이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따로 해서 이것도 레이어 자체를 보니까 굵기가 따로 있는 것 같으니까 굳이 따로 하지 않고 레이어 합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스트록 그리고 색깔은 흰색 그러면서 농업인의 날로 표시되어 나이보다 조금 더 두껍거나 거의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내용 정리하시고 OK 누르신다면 네,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 얘는 타이틀 안에 그냥 바로 묶어도 되겠네요. 통으로 같이 주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레이어 위치 옮겨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하시는 거는 되겠죠. 뭐 실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제가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깃발 있네요. 자, 깃발. 자, 깃발 보겠습니다. 깃발에서도 마찬가지 굳이 따로따로 가지고 있을 아이들은 없는 것 같으니까 안에 있는 아이는 합쳐주고 그림자 있으니까 카피 해서 그림자 자체는 색깔 마찬가지로 까맣게 유저 레거시 체크하면 쉽게 어둡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죠. 편하신 대로 조정하시고 오른쪽에는 이 허수아비와 마찬가지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컨트롤 T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그대로 휘어주면 형태 맞춰주고 약간의 반투명 똑같이 저는 일단 50% 줄게요. 자, 깃발 배치하시면 되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 깃발은 살짝 휘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에서 휘어서 가져오셨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할 수 있어요. 포토샵에서 해당하는 이미지를 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 방법은 메뉴 이미지에서 트랜스폼 안에 들어있는 워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죠. 통째로 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를 휘는 방법은 중간에 있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씩 이렇게 움직여서
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다소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느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네,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이거는 제가 써드릴게요. 에디트에 있는 자, 트랜스폼에 있는 웍 기능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나 설명하고요. 자, 두 번째 방법도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카피하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메뉴 필터에 있습니다. 필터에서 쭉 내려가면 디스톨트라는 뜻 자체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형태를 변형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태를 변형시키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다 눌러보십시오.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 페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페어를 눌러보신다면 중간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보이시나요? 아래쪽에 튀는 듯한 느낌 있는 거? 네, 이런 식으로 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처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오케이 눌러볼게요. 아래쪽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머지 이쪽으로 빵 이렇게 휘죠. 네. 여기 다루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주변에 해당하는 레이어의 주변을 영역 툴 가지고 슬쩍 한번 잡아주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요만큼 영역만 방금 전에 보셨던 기능이 먹어요. 아까는 페이지 전체에서 먹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똑같이 필터의 디스톨트의 쉐어라는 기능을 줄 건데 영역을 잡고 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선택한 영역 내부에서만 동작하게끔 처리합니다. 이때 잘 보셔야 되는 건요. 요만큼을 튀어나가 버리면 사라지게 되니까 잘 보셔야 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약간 더 휘려고 하는 방향 쪽으로 여유 있게 잡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셔야 하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할 건 여기 undefined area라고 되어 있는 정의된 곳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튀어나가면 반대편에서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하면 이렇게 패턴처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리피트 하지 마라 라고 설정하신다면 해당하는 화면 내부에서 반복하지 않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단 튀어나간 아이들은 안 보일 수도 있으므로 잘 정리를 해서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요 아이는 두 번째 방법 필터에서 distort 스펠링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Here라고 하는 기능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터의 distort 안에 있는 Here가 아니라 share군요. S-H-E-A-R S-H-E-A-R 자,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방법으로 첫 번째가 나으신지 두 번째가 나으신지 활용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원하는 거는 뭐 꼭 이 기능을 써라 이게 아니라 최종 결과물은 난 이런 느낌을 원해요 이거예요. 사실 이게 실무에 더 오히려 적합한 거죠. 왜냐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무슨 기능을 써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꼭 이 필터만 써야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최종 결과물은 이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세요가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얘네들끼리 정리가 다 되었다면 이것도 이제 위치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맞추시고 자, 한 요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허수아비도 조금 더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자, 요 아이가 이제 필요하겠죠.
자, 요 아이는 각각 따로따로 분리를 해줘야죠. 왜냐면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안에 어떤 이미지를 다 반복해서 따로따로 집어넣기 때문에 파란색끼리 이미 다행히 따로 돼 있네요. 저는 블루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과 붉은색이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띄우면 되죠. 어떻게? 영역 툴을 가지고 해당하는 이만큼을 잘라내 주시면 돼요. 다행히도 이 사이 공간이 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안 그랬다면 애초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처음부터 레이어를 분리해서 가져오셨어야 돼요. 자, 이거 너무 불편하다 싶으시다면 그냥 레이어 카피하신 다음에 이렇게 레이어를 따로따로 카피하신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에서 이미지는 셀렉트죠. 셀렉트에서 컬러 레인지를 통해서 컬러를 다이렉트 선택해 가지고 처리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옐로우만 뭐 이런 식으로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쉽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거니까 일부러 이걸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가지고 빵 이렇게 지우면, 또는 Shift 컨트롤 J 땅 하면 따로따로 레이어를 분리하겠죠.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일부 딱 제대로 안 지워진 부분이 좀 있죠. 이렇게 더 쉬운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게 뭔지를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뭐냐면 바로 마술봉입니다. 마술봉으로 필요한 만큼 선택을 하시고, 이대로 컨트롤 J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테두리 미세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한 영역보다 조금 더 확장시켜라 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Define H도 물론 됩니다만, 셀렉트 해보시면, 자, 지금 선택한 게 영역이 셀렉트잖아요. 선택한 영역을 Modify, 추가적으로 뭔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영역을 기준으로 선처럼 표현하려면, 좀 더 부드럽게 페더를 주려면, 확장시키려면 뭐 이런 식으로, 스무스는 페더가 아니라 참 부드럽게 라운드 처리하는 거죠. 그런 기능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Expand라는 기능을 해보시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Expand 버튼을 누르면 현재 선택한 영역을 기준으로 얼마큼 더 크게 볼 거니, 더 확장시킬 거니 라고 해서 한 10픽셀 정도만 더 크게 OK 누르면, 잘 보세요. 여기 빵 보이시죠? 조금 더 늘어난 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해서 뜯어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럼 옐로우와 레드, 자, 영역을 나눠서 분리하고 필요 없는 레이어는 지우고.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최대한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RGB에서 만들어서 불러오시면 되는 건데, 자, 내용 봤더니 여기 1, 2, 3번의 이미지를 담으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소스 파일 1번, 2번, 3번 찾아봤더니 1번부터 3번까지 얘네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스마트 오브젝트화 시켜서 불러오셔도 되고요. 그냥 아예 따로 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 당근 이미지 불러와서, 당근 이미지는 이 두 번째 레이어 레드 쪽에 붙이는 거니까 해당한 레이어 위에서 컨트롤 T 사이즈 조절하고요. 자, 붉은색 레이어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요 위에 집어넣는 아이 뭐죠? 클리핑 마스크죠. Alt 누르고 클릭 들어가는 거. 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미지. 자, 요거 마찬가지, 요 아이는 노란색에 들어가는 거니까 노란색 레이어 위에다 올려놓고,
이미지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게 이미지가 300dpi로 써서 그래요. 시험 문제는 아마 그보다 좀 작은 형태로 요구를 할 텐데 큰 관계 없다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Alt 누르고 클릭해서 똑같이 집어넣죠. 위치 한번 보시고 잘 안 보이니까 일단 패스. 자, 마찬가지 블루베리 파란색 레이어 위에 올려놓고 컨트롤 T 사이즈 조절을 해서 배치한 다음에 자, 클리핑 마스크 Alt 누르고 클릭하나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 레이어에서 오른 버튼 누르고 Create 클리핑 마스크 누르면 밑에 있는 틀에 그대로 반영을 시켜버리죠. 자, 저는 일부러 관리 차원에서 일부러 계속 이렇게 그룹 하고 있어요. 각 레이어별로 내용을 입력을 해서 집어넣었다면 이대로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과 비교를 해서 보면 딱히 그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원하는 형태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은은하게 들어간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서는 자, 첫 번째 내용 봤더니 저는 밑에 거 요거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노란색을 적용하는 방법. 반투명을 한번 해볼까요? 반투명 가지고도 사실은 어느 정도 처리가 되죠. 또는 반투명이 아니라 블렌드 모드를 통해서 내용들을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이 되든 내용 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블렌드 모드와 투명도를 모두 같이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형태 자체가 완전하게 보이지 않고 은은하게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예 필터에서 블러 기능을 주어서 흐릿하게 만들어서 배치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가장 비슷하게 가는 걸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쓴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똑같은 요령으로 한 번 더 당근 블렌드 걸어서 설정을 해주고요. 투명도 걸어서 설정을 해주고 사실 거의 다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옇게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얘를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통해서 처리를 하자. 얘는 블렌더 모드 굳이 안 걸어도 될 것 같아요. 한다면 뭐 다큰이나 멀티 정도로. 자, 세 번째 마찬가지 얘도 블러를 걸어주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블러 가우시안 투명도 거기에 블렌드까지. 자, 이런 식으로 내용 확인하시면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썼던 기능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러면서 세 장 모두 테두리가 뿌옇게 뭔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미지에서 처리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뿌옇게 처리하는 거 레이어에서 더블 클릭해서 CS6에서는 요거 그룹 자체에서 돼요. 나는 CS6가 아니던데요 버전 보니까. 그럼 레이어 합쳐버리세요. 그 다음에 하시면 되죠. 뭐 상관없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드롭 섀도우가 아니라 드롭으로 된 글로우, 여기 있네요. 아우터 글로우를 빛을 밝게 스프레드로 빼버리면 네, 처리가 됐죠. 간편하게 색깔이나 이런 것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빛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우터 글로우로 해결을 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하실 내용이 결과물을 놓고 보자면
배경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일부러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 이미 뭐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한다라고 치면 요 앞에 있는 무늬 중에 요 패턴 무늬가 있죠. 패턴 무늬부터 하고 그 바로 뒤에 흰 한치 느낌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요 그림, 요 무늬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아이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러스트에서 아예 패턴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포토샵에서 패턴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일일이 그리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두 가지 패턴을 각각 일러스트와 포토샵 만드는 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틀이 하나 필요할 테니까, 자, 저는 가운데 기준 하나 슬쩍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립니다. 알트 누르고 쓱 그리면 손쉽게 그릴 수 있겠죠. Shift 안 눌러야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테니까. 자, 이 아이를 로테이터 툴 모여있는 요 중간 알트 누르고 클릭해서 띡 누르면, 자, 전체 6개니까 뭐 각도 직접 뭐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360 나누기 6 하고 카피 버튼을 누르시면 알아서 틱틱틱틱 생기겠죠. 자, 포토샵은 여기 안 되는데 일러스트는 되니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린 다음에 쓴다. 자, 약간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형태를 기본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져가서 쓰겠습니다. 약간 더 길쭉하긴 한데요. 괜찮겠죠? 어색하다 싶으시면 물론 당연히 다시 그리시면 되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60도인가 봐요. 72도가 아니라. 자, 그래서 얘를 패턴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어차피 A4니까 여유있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가지고 일부러 조금 크게 그렸어요. 패턴 쪽에다가, 자, 스와치라고 하는 이쪽에다가 그대로 등록하시면 돼요. 흰색인데 왜 이걸로 하나요?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자, 이쪽에 스와치에다가 드래그해서 집어넣으면 패턴의 그림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딱 그린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패턴이 들어가죠. 근데 다닥다닥 붙어 있죠. 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유는 이 자체 그대로 등록해서 그래요. 바꿔 얘기하자면 패턴을 원하신다면 이 사이 간격까지 계산을 해서 대각선인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하지만 뭐 지그재그로 되어 있거나 이런 형태들은 고민을 해서 약간의 더 공백, 여유 있게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즉 해당하는 이 공백까지 계산을 해서 얘를 등록하는 건데요. 공백은 면의 색깔도 선의 색깔도 아예 없이, 두 개 색깔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잡고 스와치에다가 등록을 시키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보시면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선택하고 적용을 해서 보면 이 아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간격이 생긴다라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큰데요, 그쵸? 크기를 줄일 수 있죠. 얘 자체를 줄여서 등록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크기, 사이즈 조절하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가로 세로 똑같으니까 똑같은 크기를 한 50%로 줄여볼게요. 탭, 미리 보기, 프리뷰. 이때 큰 틀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패턴만 줄일 거니까 옵션에 있는 옵션, 트랜스폼 오브젝트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더 줄여야 될 것 같죠? 그러면 더 줄여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톡톡톡톡톡. 네,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오케이 누르신다면 이대로 되는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아니라 각도가 돌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각도가 돌아가 있는 형태처럼 로테이터 툴 가지고 더블 클릭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객체가 아니라 패턴만 돌려서 배치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45도 좀 될까요? 하여튼
톡톡톡톡톡 60도인지 45도인지 모르겠지만 60도겠죠. 그래서 OK 누르셔도 네, 그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이 아이를 지그재그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배치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뭐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린 거고, 뭐 원하신다면 그런 형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색깔 한번 바꿔본 다음에 실제로 패턴을 아까처럼 아예 지그재그 적용한 케이스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색깔을 바꾸는 방법은 이 패턴을 적용시킨 이미지가 어디 있느냐? 스와치에 있죠. 스와치에 있는 이 이미지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 패턴 자체 원래 속성으로 찾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사용한 색깔을 바꿔주면 주변이 같이 바뀌는 거. 사이즈 한번 조금 더 줄여볼까요? 주변이 같이 작아지는 것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작업들을 확인하시면서 변경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돌려보면 돌린 상태에서 뭐 적용할 수 있게끔 빠져나가서 보면 얘를 빠져나가면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다시 얘와 로테이트 툴 각도나 이런 것들 돌려서 맞춰 주신다면 네, 이걸로 손쉽게 형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각도는 일부러 제가 돌려서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해서 그냥 컨트롤 C 해서 포토샵 가져가서 컨트롤 V로 스마트 오브젝트는 필요 없다면 편한 대로 붙여놓고 색깔 다이렉트로 색깔은 어드저스트먼트의 휴 가지고 하면 되겠죠. 흰색으로 빼서 투명도 설정하고 밑에 있는 요거에다가 클리핑 걸어주시면 네, 가능합니다. 되게 쉽게 들어가죠. 자, 이게 가장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패턴을 거는 실제 방법 하나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다면, 원래는 지그재그니까 지그재그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그재그 사용하실 때의 요령은요, 사각형을 그리시고 이 아이를 하나를 카피해서 다른 색깔을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두 개를 그대로 저는 카피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렬 하시려면 맨 첫 번째를 기준으로 사이 간격 0을 주고 정렬 누르면 반듯하게 되겠죠. 자, 이 아이를 그대로 아래 카피를 합니다. 한 번 더 카피합니다. 그러면 각 세 줄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이때 잘 보세요. 두 번째 줄에서 하나를 지울 거예요. 하나 더 만든 다음에 할까요? 자, 두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짝수로 있는 줄에 있는 끝에 도형을 지웁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거 그룹, 두 번째 거 그룹, 세 번째 거 그룹, 네 번째 거 그룹, 각 라인별로 그룹을 주어서 전부 다 저는 뭐 할 거냐면 가운데 정렬을 누를 겁니다. 자, 가운데 정렬을 딱 누르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둘 가운데, 하나 둘 가운데,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죠. 자, 이 이야기는 아까 문제를 보시면 하나 둘 가운데쯤에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일한 원리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놓은 다음에 각각의 얘네들이 배치가 되면 되는데 굳이 모든 걸 다 담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점에 해당하는 또는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몇 개만 배치를 해 볼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볼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갖다 댑니다. 얘랑 동일한 사이즈로 맞춰서 딱 되고요. 요 중간은 그냥 가이드라인일 뿐이에요. 참고하시라고. 하나 놓고요. 쓱. 정사각형으로 맞출 거 그랬는데 안 해가지고 그러네요. 자, 그럼 요 아이가 그대로 카피, 둘 모두 그대로 아래로 카피, 가운데 자리에 카피. 이렇게 하시면 계산하기 편할 거고,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더 작게 일부러 이렇게도 해놨으니까 제가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눈에 가장 보기 편한 쪽으로 걸어 주십시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각 박스에 하나씩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위쪽도 조금 더 그려주시는 게 파악하기 편하니까. 이래 놓으면 보이죠? 조금은. 이거 조금 틀어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사각형이 무한으로 반복할 수 있게끔 반복할 수 있는 틀을 직접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드시 사각형 틀이 나오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왼쪽에 있는 패턴이 오른쪽에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죠? 그럼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고요. 위, 아래까지 고려해서 이대로 마스크를 씌워라 라는 거죠. 뒤로 보내고 색깔은 아예 필요가 없으니까 이 형태대로 컨트롤 숫자 7 들어갔죠. 자, 마스크 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보세요. 자, 일부러 이렇게 해서 아까 좀 복잡한 것 같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줄였어요. 얘가 그대로 옆으로 카피, 한 번 더 카피,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카피, 이렇게 되게끔 반복되는 형태를 걸어라 라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게 그린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여드린 거고요. 자, 요거 그대로 등록할 건데요. 주변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에서 바로 패스파인더의 버튼을 누르시면 이것도 안 돼요. 왜냐? 요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접 선택 툴로 이 틀 자체를 한 번 더 복사하시고 얘를 머지 버튼 누를 거예요. 툭 사라지면 같은 자리 면색도 선색도 없는 틀을 한 번 더 씌워서 요건 방금 전에 제가 붙인 거고 요 아이 상태에서 이렇게 요 상태로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단계로 들어갔다면 조금 복잡한 형태이긴 하지만 이 상태로 배치를 하시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좀 여러 번 연습을 해 보셔야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니까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좀 어렵게 설명드린 것도 없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겁니다. 하나의 도형이 있다면 얘가 일정한 간격만큼 만들어질 때 똑같이 아래쪽에
만들어진다고 쳤을 때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지그재그로 들어가는 거니까 짝수로 들어가는 i에는 한 개가 적은 형태로 가운데 정렬한다고 생각하고 맞춰라. 이 상태에서 내가 반복할 수 있는 하나의 도형의 끝이 그대로 또 다른 도형에 맞닿아지는 자리, 어색하다면 한 칸 더 가서 맞닿아지는 자리, 가로도 마찬가지 중간점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하는 부분이 끝나는 내려가는 부분에서 똑같은 자리에 맞닿아지는 자리, 여기죠. 이렇게 되면 이 하나가 하나의 틀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기준으로 어떻게 마스크 씌워서 처리하시면 안 보일 수 있으니 이대로 머지를 내서 등록을 해라 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때 이 형태가 조금 어색하다면 잘 보세요. 끝에서 끝으로 잡았지만 사실은 중간에서부터 중간으로 가도 문제가 전혀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얘가 중간으로 가도 문제가 없는 위치라는 거. 아니 왜 자꾸 이렇게 가죠? 자,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배치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둘은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져가서 쓰시면 돼요. 색깔도 바꾸셔도 되고 모르겠다 싶으면 포토샵 가져가서 그냥 컨트롤 V 해가지고 직접 색깔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아, 이렇게 만드는 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그냥 흔히 말하는 무식하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르륵 하고 그룹 하나 카피해서 끝에 있는 하나 지우고 얘를 정렬해서 그대로 카피 이렇게 해가지고 포토샵 가져가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포토샵에서 패턴을 주는 방법은 요 만든 요 하나는 일러스트 그대로 쓰고요. 포토샵에서는 이대로 쓰지 말고 새로운 문서 하나를 걸고 쓰시는 겁니다. 적당하게 저는 조금 크게 할게요. 200에 200짜리에 빈 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때 인쇄할 거니까 300dpi겠죠? 픽셀이 아니라 밀리미터겠죠? 요거 잊지 마시고 그럼 20으로 갈게요. 20mm로 오케이 누를 거고요. 여기서 아까 만들었던 아이 그대로 붙여넣기 합니다. 자, 패턴을 씌울 건데요. 포토샵에서 패턴은 배경 이미지가 있으면 그대로 패턴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있으면 아예 안 되고요. 처음부터 색깔을 적용하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놓고 사용할 거고요. 자,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짜리로 바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형태 그대로 저장을 해버립니다. 에디트에 Define Pattern.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스와치에 드래그해서 집어넣는다면 포토샵에서는 바로 패턴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형태는 눈에 보이는 형태 그대로 저장을 한다는 거. 그래서 Define Pattern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입력이 되고 UI를 적용하는 형태는 이렇게 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레이어 색깔을 채워놓고요. 자, 방해되는 아이들은 잠깐 눈 끄고 채워놓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레이어 스타일에서 패턴 오버레이에서 아까 등록했던 I를 씁니다. 사이즈가 너무 크다면 밑에 있는 스케일 가지고 줄여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요. 간편하죠? 컨트롤 T에서 돌려볼까요? 아쉽게도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배경 색깔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없다면 방법, 레이어 자체에 가지고 있는 색깔을 없애는 것은 오퍼시티는 아니죠. 오퍼시티는 패턴 문양까지 같이 투명해지니까 필을 투명하게 바꾸면 패턴 무늬는 그대로 있고 얘만 투명하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뭐 투명하게 하라 그러면 하셔도 되지만 일단 그건 아니니까 빈 레이어로 합쳐버리시면 효과 자체는 사라져버려요. 패턴의 효과는 사라지고 패턴 자체가 이미지로 그냥 전환이 돼버리죠. 레이어로. 이제는 반투명 요구한 대로 오퍼시티 낮추셔도 되고 컨트롤 T 해서 돌리셔도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무얼 하시든 요구하시는 대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포토샵에서 패턴을 거는 방법 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패턴을 거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된 거고요. 반투명까지 처리를 해 놓았고 정리가 됐죠. 그런데 자, 여기서 패턴을 적용하면서 내용을 봤더니 뒤에 배경에 이 색깔을 이용한 힌지의 질감을 표현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C20에 M15에 Y40을 이용한 이라는 데이터가 있네요. 네, 얘를 써볼 겁니다. 투명도는 10%군요. 10%로 낮출게요. 자, 패턴 모양은 자, 그래서 빈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고요. 색깔 자체가 C20, M15, Y40의 컬러를 가진 아이를 힌지 질감을 표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지군요. 죄송합니다. 한지의 질감을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 위에 쓸게요. 필터에서 블러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노이즈를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블러를 여러 개를 겹쳐서 쓰는 방법이 1차 방법이고요. 여러 가지 계속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첫 번째는 노이즈를 살짝 주고 이 노이즈를 필터에 블러에 모션 블러 잘 보시면 어떤 방향성이 있으니까 모션 블러를 통해서 늘려주시면 그대로 늘어나죠.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 카피하고 컨트롤 T 눌러서 방향성을 돌려줍니다. 물론 이렇게 안하고 당연히 똑같은 방법으로 색깔 칠하고 필터에 노이즈 주고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가우시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모션에서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돌려서 똑같이 질감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겹쳐야 되니까 오퍼시티를 통해서 살짝 낮추면 그대로 한지 느낌처럼 질감이 만들어집니다. 오퍼시티 아니고 물론 블렌드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을 이용해서 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이어 두 개를 하나로 합치고 반투명하게 오퍼시티를 낮추시면
그대로 재질이 반영되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으면 되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방법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도 이게 가장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조금 안 맞는 것들은 살짝 사이즈를 키워서 지저분한 것도 조정하셔도 되니까. 자,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서 못해요. 왜냐면 필터 갤러리로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필터 갤러리는 앞만 보더라도 필터에 적용이 안 됩니다. 왜? CMYK 컬러이기 때문에. 자, 이제 RGB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중간 저장하고 RGB 쪽으로 넘어가서 자, 빈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고요. 색깔 아까 CMYK에서 만들었던 이 컬러 그대로 칠을 해줍니다. 단 완벽하게 적용은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필터의 필터 갤러리로 갑니다. 자, 노이즈에서 블러를 이용해서 하고 블렌드 모드나 투명도 이용해서 레이어 합쳐버리는 방법 하나 알려드렸고, 두 번째는 필터 갤러리. 필터 갤러리를 보시면 자, 여러 가지 무늬들을 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때 자, 여러 가지 효과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지만 스케치라는 효과를 가시면 자, 여기 색깔 있잖아요. 여기 적용된 색깔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기법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효과 별로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면 이 조정들을 움직여서 보시면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고요. 찾아야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하나는 텍스처. 재질에 보면 텍스처라고 하는 재질에는 캔버스라든가 벽돌이라든가 이런 효과들을 조절을 해서 사용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걸 사용하신다면 조금 더 나은 효과들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에 버튼 레프트 이런 걸 이용하신다면 비슷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OK 누르시면 효과가 적용이 될 거고요. 조금 너무 작은데요 라고 한다면 과하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CMYK 쪽으로 복사해서 붙여주고 아까처럼 반투명이라든가 효과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어떤 걸 하시든 관계없습니다만 가장 자연스럽게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써라. 하나는 노이즈 주고 블러 주고 효과 줘가지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 약간의 손 가공이 필요한 거. 이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필터 갤러리에 있는 기능 중의 일부를 갖다 쓰는 거. 뭐가 나으신지는 여러분의 자유로 맡기겠습니다. 저는 노이즈의 블러가 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얘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적용을 시켜놓고 조금 과한 것 같군요. 뒤에 있는 이미지들을 써야 되는데요.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 중에서는 자, 요거 농부는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자, 얘네들 자, 봤더니 요 뒤에 있는 사진, 요 사진은 되게 뿌옇게 흐려진 느낌이니까 딱히 뭐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죠. 그냥 다이렉트로 이 이미지를 집어넣고 컨트롤 T 볶아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느낌이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 그러면 뿌옇게 처리되니까 끝났네요. 할 거 없죠. 이미 앞에 질감이고 뭐고 다 끝났으니까. 다예요 이게. 그 다음 밑에 있는 요 효과. 자, 밑에 있는 요 효과는 어디 갔죠? 망점 필터가 아니고 구형화 필터란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형화 필터도 참 웃기는 아이예요. 자, 보여드리자면 요 아이 요 아이를 컨트롤 T 사이즈 주고요. 맞췄습니다. 이쯤 되죠?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릴게요. 구형화 필터라는 아이가 어딨냐면 필터에 아까 디스톨트에 보면 스피어 얘가 구형화 필터예요. 동그라미만 스피어가 둥글둥글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활용하시면 네, 이렇게 휘어지죠 동글하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 효과 띡띡띡띡띡 해서 보면 반대로 됐는데 그럼 어마운트 값을 반대로 움직이면 네 안쪽으로 모여서 구형화가 되긴 됩니다. 오케이 누르면 네 됐죠. 컨트롤 T에서 사이즈 조절하시면 네 거의 한 90% 이상이 해결이 됩니다. 자, 똑같은 거지만 잘 보세요. 똑같은 거지만 필터에 보면 똑같이 디스톨트로 갈 건데요. 피어는 동그라미를 만드는 건데 아까 반대 형태니까 반대로 제가 줄였죠. 그 위에 보면 핀치라고 한번 눌러볼까요? 핀치 맞을라나 모르겠네요. 네, 핀치는 보면 안으로 줄이면 아까 봤던 스피어가 적용되고요. 반대로 바깥으로 하면 안으로 모이는 효과가 됩니다. 즉 핀치와 스피어는 그냥 서로 반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누르면 어쨌든 똑같은 효과잖아요. 컨트롤 T에서 조절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물론 이 둘은 모두 처음부터 해당하는 이만큼 영역을 잡아놓고 사용했다면 그 영역만큼만 필터가 적용이 되게끔 했을 거예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하고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꼭 이거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써도 여러분들 이 구형화가 뭔지 모르겠어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 없이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던데 동그라미 하나 해놓고 거기다가 그냥 클리핑으로 집어넣고 처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에디트의 트랜스폼의 엍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엍을 이용해서 쓱, 쓱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구형화 처리만 되면 되고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 이걸. 물론 만든 사람은 알겠죠. 만든 사람은 잘 알겠지만 자, 이런 식의 느낌처럼 만들어라 라고 하는 핵심 포인트만 잘 아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시험장이든 뭐 여러분이 실무를 하시든 간에 실무는 한 가지 기능만 가지고 하는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상태에서도 이 벼가 선명한 게 아니라 뿌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터에서 블러에서 지금 할 블러는 가우시안이 아니죠. 가우시안 해도 돼요. 근데 레이디얼 하셔도 됩니다. 레이디얼은 바깥으로 퍼져나가면서 던지는 기법. 이렇게. 자, 뭐 이런 기법도 있으니까 레이디얼은 줌하면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하신 기법들을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강조드리고 싶었던 건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최소한의 기법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 자, 그러면 엍을 이용하시든 스피어를 이용하시든 뭐
리플을 이용하시든 어쨌든 결과물은 똑같이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자, 거의 다 했죠? 뭐 남았어요? 안쪽에 있는 이 망점과 글씨 텍스트 남았습니다. 자, 텍스트는 일부러 포토샵에서 안 하고 인디자인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기 망점까지 설명하고 요거 끝낼게요. 자, 요 자리에 들어가는 필터가 망점 필터를 이용해서 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망점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얘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역 필요한 만큼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가이드라인 이용해서 조금 더 크게 또는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얘는 인디자인 쪽에서는 수정하기 어려우니까 자, 이 정도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필터는 인디자인에서 따로따로 가져와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시험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선에서 틀 잡고 색깔은 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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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을 칠을 하고 영역을 해제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필터에서 바로 쓸 거니까요. 하지만 어이구 안 되네요. 자, 똑같이 얘를 RGB 쪽에서 해볼게요. 아니면 얘를 그냥 가져갈게요. 이미 만들었으니까 가져가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있던 UI UI를 그냥 해버리면 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 영역을 잡은 상태에서 RGB입니다.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에 보시면 아까 망점 이야기 했었잖아요. 슬쩍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프톤이라고. 네, 있었죠. 이 형태를 그대로 사이즈 어떻게 줄 거니? 자, 전체적인 느낌을 보고 형태를 판단을 하신 다음에 오케이. 바로 적용되죠? 이 레이어를 그대로 다시 원래 있던 쪽으로 가져가서 배치. 한 흰색까지 적용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블렌드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망점까지 처리를 해 놓았어요. 너무 밝다면 살짝 조정하신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블렌드를 걸어야 되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색깔이 완전히 똑같이 일치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잠깐씩 걸어줬습니다. 자, 다 했어요. 이게 끝이에요. 자, 포토샵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은 다 끝난 거고 텍스트 여기다 얹으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하나 남았군요. 요거 농부. 죄송합니다. 자, 농부를 하나 하도록 하죠. 자, 농부도 이쪽에서 하셔야 돼요. RGB 컬러 쪽에서. 자, 농부의 이미지는 이쪽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되는 아이라서. 잘 보세요. RGB 컬러고요.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로 가실 건데 자, 가기 전에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 농부의 컬러가 60에 80에 80에 40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컬러 CMYK에서 60에 80에 80에 40이라고 하는 컬러를 전경색으로 깔아놓고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로 가면 보이시나요? 해당하는 이 색깔 기준으로 다 먹어요. 이 스케치 쪽은. 그래서 이 안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유사한 기능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 같죠?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스탬프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왼쪽의 그림 실제로 결과물과 위치를 조정을 해서 보면 네,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오케이 누르면 저는 이제 뭐 하면 될까요? 필요한 것만 따내면 되겠죠. 조금 큰 것 같으니까 살짝 줄여서 따내기 편하게. 엄청나게 깊이 딸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세상에 뭐 열심히 따고 뭐하고 효과를 보려고 했는데 이미 이 효과의 기능이 반 이상은 해먹었으니 뭐 제가 할 게 없네요. 따냈고요. 엉성하게 따냈지만 이 아이를 그대로 어디로? CMYK 컬러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다 했으면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고 혹시 모르니까 내려놓을게요. 이 아이가 어디로? 타이틀 쪽으로 일단 와야겠죠. 배치하고 이 안에서 농업인의 날 뒤로 가고 컨트롤 T 사이즈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직접 잡아서 지워주고 딱 하나 남았죠. 레이어 스타일에서 테두리 선 주고 뭔가 뿌연 느낌이 있으니까 아우터 글로우 처리를 해주고 하면 정말 없죠. 포토샵에서 밑에 텍스트 쓰시거나 일러스트로 쓰셔도 되긴 하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아이니까 맞춰서 정리하시면 네, 끝납니다. 혹시 모르니까 위치나 내용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거 있다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이드 빼버리고 그대로 Save As 에서 JPG로 내보내시면 되죠. JPG로 가이드 있으면 안됩니다. JPG로 여러분이 만드신 이름 아마 시험장에서는 그 요구하는 번호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장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름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럼 또 링크 깨져가지고 인쇄가 안 되거나 출력이 아예 안 되니까 완전히 작업 안 했어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일 데이터를 이름을 입력하고 저는 그냥 일러스트 01이라고 그래픽스 이미지라고 쓸 거고 저장. 자, 이때 12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12로 저장을 한 상태에서 방금 전에 저장한 요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미지 위치가 제가 지금 어딘지 몰라가지고 막 저장했더니 바탕을 다시 한번 저장할게요.
자, 이 아이의 작업 용량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그래요. 요거죠. 오른 버튼 눌러서 속성을 딱 눌러보시면 용량 나옵니다. 4.26MB라고 나오네요. 네, 이 정도면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인디자인 파일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약간 애매하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거의 용량은 차이 안 나지만 불안하니까 조금 더 조절을 해서 파일에서 Save As 누른 다음에 똑같이 JPG로 저장하실 때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퀄리티를 낮추시면 돼요. 100%꽉 원래 있던 그냥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살짝 낮춰 저장하겠다라고 하시고 11이나 10 정도로 낮춰서 저장하시면 8까지 낮추셔도 돼요. 정말 심할 때 5까지 낮추시면 용량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까는 4.25였죠? 보이시나요? 2.4메가로 주는 거. 네. 전혀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텍스트까지 쓰는 거가 뭐 권장은 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디자인에서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일러스트레이터 텍스트는 다 쓰시고 나머지 효과만 포토샵에서 하시는 것을 제일 권장을 해요.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또는 실제로 문제에서 인디자인을 해라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인디자인에서 될 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러스트와 포토샵은 다 끝났으니까 저장할 거 다 하시고 닫아주시면 것 같습니다. 요거가 조금 효과가 다르니까 살짝 닫고 이제 인디자인에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